고급 레스토랑 라 류미에르는 매일 저녁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세련된 손님들을 맞이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피아노 선율이 공간을 감쌌다. 직원들은 반듯한 정장을 차려입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오늘 예상치 못한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문이 열리며 레스토랑 내부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허름한 차림의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할머니는 낡고 해진 스웨터를 걸치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구겨진 체크 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묻어났다. 가장 먼저 눈치를 챈 직원은 서빙을 담당하는 박세영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옆에 서 있던 주방 직원 정민수도 힐끗 그들을 훑어보았다. 저 손님들, 우리 레스토랑이 뭔 곳인지 알고 들어온 걸까요? 그러게요. 혹시 길을 잘못 든 건 아닌가? 직원들은 은근히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부점장 김도훈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직원들은 깜짝 놀랐다. 보통 이곳에는 명품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이나 고급 드레스를 걸친 고객들이 줄을 이룬다. 하지만 지금 이 노부부는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있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기 자리 있나요?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몇몇도 슬쩍 시선을 던졌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손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웨이터를 불렀다. 여긴 드레스 코드가 있는 곳 아니었나요? 그러나 도훈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메뉴판을 내밀었다. 물론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직원들은 당황스러웠다. 박세영이 조심스레 다가와 속삭였다. 부점장님, 혹시 저분들 그냥 내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좀. 손님이시잖아요. 도훈은 짧게 답했다. 정민수도 맞장구 쳤다. 부점장님, 솔직히 말해서요. 저분들이 우리 가격표를 보고도 주문하실 수 있을까요? 괜히 민망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훈은 주방 쪽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듯 단호한 얼굴이었다. 우리가 할 일은 손님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두 직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도훈은 직접 물을 따라주며 정중히 물었다. 식사는 어떤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할머니는 어색한 듯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메뉴를 훑다. 이게 가격이. 할아버지가 그 손을 가만히 덮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왔으니 제대로 된 음식을 한번 먹어봅시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이었다. 스테이크 2개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걸로 해주세요. 주변 직원들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하지만 도훈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주방으로 향하자 정민수가 팔짱을 끼며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진짜 주문 안에 적어 카드 긁을 수는 있으려나. 박세영이 소리 없이 한숨을 쉬었다. 부점장님은 참 원칙주의자야. 근데 진짜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나 도훈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주방에 특별 주문을 넣었다. 스테이크 2개, 1개는 미디엄 레어로, 1개는 미디엄 웰던으로, 그리고 사이드 디쉬는 조금 더 푸짐하게 부탁합니다. 주방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서비스 음식까지 주시려고요? 도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잠시 후 정갈하게 준비된 스테이크가 나왔다. 도훈은 직접 접시를 들고 가 노부부의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서비스해 주시는 곳이 많지는 않죠. 도훈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희 레스토랑은 모든 손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칼을 들어 스테이크를 잘랐다. 한 입 먹은 할아버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아주 맛있네요. 할머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직원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여전히 속으로는 이래도 되는 걸까 의문을 품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유심히 바라보던 도훈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노부부의 식사를 지켜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진정한 서비스란 손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 두 사람의 정체가 곧 레스토랑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늦은 밤 레스토랑이 마감할 시간이 다가오자 직원들은 하나둘씩 홀에 모였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싸늘했다. 박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부점장님,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도훈은 유리컵을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다. 말해봐. 저희가 봉사단체는 아니잖아요? 순간 옆에 있던 정민수가 피식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오늘 그 노부부 좀 과하지 않았습니까? 딱 봐도 돈 없는 손님들이었잖아요. 근데도 무조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다. 도훈은 조용히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컵을 내려놓았다. 돈 없는 손님이라니. 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희는 손님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박세영이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레스토랑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보자는 거죠. 여긴 최고급 레스토랑이에요. 들어오는 손님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민수가 팔짱을 끼고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명품 레스토랑이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솔직히 품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품격. 도훈이 되묻자 정민수가 어깨를 으쓱였다. 명품 레스토랑에는 명품 고객이 와야죠.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은 손님이 오면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오늘 분위기 좀 이상했던 거 보셨잖아요. 특히 저쪽 7번 테이블 손님은 표정 안 좋던데요. 그제야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솔직히 우리 가게 이미지 생각하면 아무 손님이나 다 받는 게 맞나요? 그렇죠. 우리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런 손님까지 받아야 하는지 좀 의문이에요. 논란이 커지자 도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천천히 직원들을 둘러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쳤다. 자, 그럼 묻겠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말하는 품격이란 게 뭔데?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도훈이 이어서 말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비싼 음식, 유명한 셰프, 정장 차림의 손님들. 박세영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것도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격식은 갖춰야 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오늘 그 노부부가 격식이 없었다고 생각하나? 모두가 침묵했다. 그들은 비록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대했다. 도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품격 외형에서 오는 게 아니다. 손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나온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표정엔 의문이 가득했다. 정민수가 마지못해 말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부점장님. 우리한테는 VIP 고객들도 있고 정말 이곳의 분위기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허름한 손님들이 오면 그 VIP 손님들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해야 할까요? 도훈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내가 묻지. 너희는 손님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서비스업이야. 여기 들어오는 모든 손님이 우리의 고객이고 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 그 손님들은 비록 허름한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를 존중했고 우리 음식을 소중하게 여겼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도 돈을 내고 식사를 하셨지. 그제야 박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렇죠. 너희가 걱정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노부부 같은 손님들이 오는 거지 아니라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야.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문을 열고 점장 이상우가 들어왔다. 아직도 퇴근 안 했나? 그는 직원들을 훑어보며 물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듯했다. 무슨 일 있었어?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요. 이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어. 그런데 왜 다들 이렇게 심각해? 박세영이 망설이다 말했다. 부점장님께서 그 손님들을 너무 과하게 대접하신 것 같아서요. 이상우는 도훈을 바라보았다. 김 부점장, 너는 어떻게 생각해? 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답했다. 우리는 서비스업입니다. 손님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철학이네. 그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현실도 무시할 순 없지. 이곳은 엄연히 상업적인 공간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브랜드 이미지도 있어. 직원들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상우는 이내 도훈을 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난 김 부점장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봐. 손님의 겉모습만 보고 대접을 달리하는 건 우리 서비스 정신에 맞지 않아. 그는 직원들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고. 과연 어떤 방식이 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는 가볍게 등을 두드리며 도훈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내 방식이 옳다고 해도 결국 직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 알지.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직원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 퇴근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다. 과연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일까? 늦은 밤 레스토랑 라 르미에르의 조명이 따뜻한 금빛을 머금고 있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홀은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주방에서는 마지막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고 직원들은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허름한 차림의 노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챙겼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허리를 펴며 영수증을 확인했다. 도훈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식사는 만족하셨습니까? 할아버지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맛있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맞장구 쳤다. 이런 대접은 오랜만이네요.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도 기쁩니다. 도훈이 자연스럽게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카드를 꺼내 결제를 진행했다. 직원들은 먼 발치에서 그들을 힐끗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여전히 어색한 듯한 분위기였다. 그중 박세영이 조용히 속삭였다. 진짜 계산하시네. 정민수도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 괜히 우리가 너무 오해한 건가.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할아버지가 결제를 마친 후 영수증과 함께 얇은 봉투를 도훈에게 건넸다. 이건 팁입니다. 도훈은 순간 당황했다. 직원들도 저마다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팁을 주는 손님들은 많지만 이렇게 직접 봉투를 내미는 경우는 드물었다. 도훈은 침착하게 봉투를 받아 살짝 열어보았다. 그리고 순간 눈이 커졌다. 500만 원. 그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뭐야? 500만 원. 장난 아니잖아. 설마 잘못 넣으신 거 아니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도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침착하게 봉투를 닫고 공손하게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손님, 너무 큰 금액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받으세요. 오늘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를 받았으니 당연한 보답입니다. 도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손님의 성의는 감사하지만 이건 너무 과합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도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도
이건 저희의 진심입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도훈의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진심으로 주시는 마음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보답받을 일은 아닙니다. 노부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며 봉투를 다시 내려놓았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이 돈 직원들 회식 비용으로 쓰세요. 이번엔 직원들이 더욱 놀랐다. 박세영이 황급히 다가오며 중얼거렸다. 아니, 저희 회식 비용을요? 500만 원이나요? 정민수도 눈을 크게 뜨며 거들었다. 손님, 저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할머니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특별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렇게까지 극진한 대접을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도 덧붙였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좋은 식사를 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대접해 주셨잖아요. 그런 다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답은 이것뿐이니 받아주세요. 도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봉투를 다시 밀어놓았다.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돈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도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확고한 사람이군요. 도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하죠. 할머니는 갑자기 봉투를 들어 직원들에게 돌려보았다. 우리 부부가 떠나고 나면 이 돈을 가지고 알아서 결정하세요. 회식을 하든 좋은 데 쓰든 하지만 절대 우리에게 돌려주진 마세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여보, 빨리 나갑시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할 거야. 할아버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그냥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은 도훈과 직원들의 거듭된 거절을 뒤로하고 조용히 레스토랑을 나섰다. 직원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뭐야, 진짜 가셨네. 정민수가 아직도 봉투를 내려다보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이걸 진짜 받아도 되는 건가? 그러나 도훈은 여전히 단호했다. 일단 우리끼리 결정하자. 이 돈을 어떻게 할지. 그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직원들이 조용히 도훈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그분들이 몸소 가르쳐 주신 것 같아. 그 순간 직원들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그저 허름한 손님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였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일이 레스토랑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늦은 밤 레스토랑 라 류미에르는 마감을 앞두고 있었다. 직원들은 마지막 정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엔 하나의 의문이 맴돌고 있었다. 도대체 그 노부부는 누구였을까? 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팁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진 그들. 처음엔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의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수상했다. 박세영이 수저를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근데 있잖아요, 그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민수가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이상하다니?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돈 없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500만 원을 두고 가셨고 솔직히 그렇게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놓고 간다는 게 좀. 정민수가 팔짱을 끼며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 진짜 부자였던 걸까?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게 진짜 돈이 없으면 그런 거액을 남길 리 없잖아. 근데 돈이 그렇게 많았다면 왜 그런 허름한 차림을 하고 있었을까? 홀에는 은근한 긴장감이 돌았다. 다들 애써 잊으려 했지만 뭔가 꺼림칙했다. 그때 조용히 컵을 닦던 주방보조 송태수가 갑자기 말했다.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순간 모두가 그의 쪽을 바라보았다. 송태수는 조금 멍한 표정으로 공기 중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했다. 그 노부부 특히 할아버지. 어디서 본 것 같아. 직원들은 흥분한 듯 다가왔다. 어디서? 언제 본 거야?
송태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익숙해. 도훈도 흥미가 동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냥 느낌이야? 아니면 정말 기억이 나는 거야? 송태수는 여전히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디서였는지가 안 떠올라. 뭔가 뉴스에서 봤던 건가? 직원들이 술렁였다. 뉴스, 설마 유명한 사람들인가? 근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 박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우리 레스토랑 관련된 분들 아닐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의 뇌리에 하나의 가능성이 스쳤다. 설마. 그때 정민수가 갑자기 손뼉을 쳤다. 야, 혹시 라 르미에르 창립자 아니야? 직원들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말도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창립자라면 이미 오래전에 회사를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의심은 점점 짙어졌다. 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직원들은 모두 도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일부러 변장을 하고 우리 레스토랑을 방문한 것처럼 보였어. 우리 직원들의 태도를 확인하려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정민수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짜라면 대박인데. 박세영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만약 정말 우리 레스토랑의 창립자라면 우리가 오늘 했던 행동을 다 지켜봤다는 거잖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직원들은 당황했고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제야 그들의 행동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우리가 봉사단체냐고 했던 말, 여기 품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했던 말, 그리고 결국 가장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건 도훈뿐이었다. 정민수가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다. 이거 우리 괜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박세영도 초조한 듯 손을 꼼지락거렸다. 만약 진짜 오너였으면 우리가 실망스럽진 않았을까? 모두가 긴장했다. 그 순간 문득 그훈이 미소를 지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 손님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직원들은 조용히 도훈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 하나의 다짐이 자리 잡았다.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온다면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레스토랑 라 르미에르는 평소처럼 저녁 영업 준비로 분주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며칠 전 방문했던 그 노부부에 대한 의문이 맴돌고 있었다. 특히 송태수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얼굴로 멍하니 접시를 닫고 있었다. 야, 너 왜 이렇게 멍 때려? 정민수가 툭 치며 물었다. 송태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그분들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이 날 듯 말 듯해서. 그때 문이 열리며 점장 이상우가 들어왔다. 그는 단정한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표정이 더 굳어 있었다. 다들 모였나?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네, 무슨 일이시죠? 이상우는 입을 꾹 다물다가 곧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 며칠 전에 다녀간 노부부 기억하지? 그 말이 나오자 직원들은 순간 긴장했다. 설마.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상우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 노부부, 우리 레스토랑 창립자다. 정적이 흘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직원들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박세영이 헛웃음을 지으며 되물었다. 창립자라뇨? 그러니까 우리 레스토랑을 처음 만든 그분들이란 말씀이세요? 이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라 르미에르의 창립자인 박영식 회장님과 한순자 여사님. 충격이 가게 안을 휘몰아쳤다. 잊혔다. 정민수가 얼굴을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아니, 그런 분들이 왜 변장을 하고 왔던 거죠? 이상우는 직원들의 반응을 살피며 대답했다. 너희가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고 싶으셨대.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날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우리가 봉사단체냐?
이 레스토랑에 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냥 내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모두가 그들을 무시하려 했다. 그리고 오직 도훈만이 그들을 끝까지 대접했다. 정민수가 헛웃음을 지었다. 이거 우리 완전 시험당한 거였네. 박세영도 얼굴이 새빨개졌다.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만약 실망하셨다면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이상우는 한숨을 쉬었다. 글쎄 실망을 했을지 만족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도훈을 바라보았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김 부점장은 그분들께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거야. 모든 시선이 도훈에게 쏠렸다. 그러나 도훈은 평소처럼 덤덤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다. 처음부터 부점장님 말 들을 걸. 박세영도 창피한 듯 말했다. 그러게요. 솔직히 처음엔 부점장님이 너무 원칙만 따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 제대로 된 서비스가 뭔지 증명하셨네요. 모두가 침묵에 빠졌다. 그때 도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직원들의 가슴을 울렸다. 우리 일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돼. 손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대하는 것. 그게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모두 인정했다. 김도훈이 옳았다는 것을. 그날 밤 직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모두가 한 가지 다짐을 했다. 앞으로는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차별 없이 대하자. 레스토랑 라 류미에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며칠 전 노부부의 정체가 레스토랑 창립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직원들은 긴장한 상태였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어색함이 묻어났다. 혹시 또 변장하고 올 수도 있잖아. 그날 이후로 직원들은 모든 손님을 극진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태도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박세영이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했다. 이번에도 평범한 옷차림을 한 중년 부부가 들어왔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라 류미에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중년 부부는 놀란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네, 감사합니다. 좌석은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즐기시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의 과장된 말투에 옆에 있던 정민수가 슬쩍 눈살을 찌푸렸다. 쟤 원래 저렇게까지 친절했었나? 손님이 자리에 앉자 웨이터들이 빠르게 물과 메뉴판을 내놓았다. 원하시는 물은 탄산수로 드릴까요? 얼음은 넣어 드릴까요? 혹시 음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저희가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인 서비스에 손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혹시 이분들이 또 오너분들이 변장한 건 아닐까? 그 생각 하나만으로 모든 손님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친절하게 굴기 시작했다. 주방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정민수가 주방장에게 말했다. 셰프님, 오늘 나가는 음식, 특히 플레이팅 신경 써주세요. 주방장이 눈썹을 치켜세웠다. 항상 신경 쓰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요. 혹시라도 창립자분들이 다시 오시면 이번엔 진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셰프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희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러나 정민수는 심각했다. 셰프님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도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모르게 오실 수 있다고요. 주방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알았어. 최대한 신경 써줄게.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부점장 김도훈. 그는 직원들의 변화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겉보기엔 모두가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엔 진심이 없었다. 그들은 혹시라도 또 시험받을까봐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서비스가 아니었다. 몇 시간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씩 계산을 하고 떠났다. 직원들은 마감 준비를 하면서도 여전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정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늘도 허름한 손님 없었지.
박세영이 피곤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손님들 뿐이었어. 그럼 됐지. 오늘은 문제없이 넘어갔네. 그들은 마치 시험을 한 번 치르고 무사히 통과한 학생들처럼 안도하고 있었다. 그때 도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 모두가 도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팔짱을 끼고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너희가 지금 손님들을 대하는 방식이 진짜 친절해서 그런 거야. 직원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도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면 단지 누군가 또 우리를 시험할까봐 그런 거냐? 정적이 흘렀다. 박세영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쨌든 손님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도훈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중요해. 지금 너희가 하는 건 진짜 서비스가 아니라 가짜 친절이야. 정민수가 반발했다. 아니,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도훈이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솔직히 대답해봐. 너희 오늘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했냐?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손님을 위한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변장한 오너가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이었다. 그것은 서비스 정신이 아니라 단순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도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서비스란 손님의 신분이나 겉모습을 보고 달라지는 게 아니야. 직원들은 차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도훈이 한숨을 내쉬었다. 너희가 이번에 깨달아야 할 건 혹시라도 오너가 또 올까 봐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손님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야. 그 말에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진심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 손님을 대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건 절대 오래가지 못할 거야. 늦은 밤 레스토랑 라 르미에르의 조명이 은은하게 빛났다. 홀은 마감을 준비하며 조용한 정적에 휩싸였고 직원들은 하나둘씩 정리를 마치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무거웠다. 김도훈은 홀 중앙에서 팔짱을 낀 채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들 요즘 우리 레스토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직원들은 슬쩍 서로를 쳐다보았다. 박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더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요. 다들 손님들한테 더 친절해졌잖아요. 아무리 허름한 차림이어도 극진히 대하고 있고 이게 좋은 변화 아닌가요? 도훈은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짧게 한숨을 쉬었다. 좋은 변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순간 직원들의 표정이 어색하게 굳어졌다. 도훈이 천천히 걸어 나와 테이블에 손을 짚었다. 너희는 지금 손님을 대할 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친절한 거야? 아니면 혹시라도 또 창립자분들이 변장하고 올까봐 조심하는 거야?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정민수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세영도 작게 중얼거렸다. 어쩔 수 없잖아요. 만약 또 시험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소홀히 대했다간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그제야 도훈은 실망한 듯 고개를 숙였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야. 그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뭐지? 직원들은 다시 침묵했다. 도훈이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손님이 누구든 어떻게 생겼든 어떤 옷을 입었든 항상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야.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는 직원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손님을 대할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창립자일지도 몰라라고 의심하면서 행동하고 있잖아.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게 정말 진정한 서비스라고 생각해. 박세영이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부점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약 또 그런 손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도훈은 단호하게 끊었다. 그럼 그렇게 말해보자. 만약 창립자분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손님이었으면? 박세영이 순간 말문이 막혔다. 도훈이 다시 말했다. 너희는 지금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 해서 조심하는 것뿐이야. 그는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주방에서도 같은 분위기야. 플레이팅 하나하나 신경 쓰고 요리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다 좋아. 하지만 그게 단순히 혹시라도 높은 사람이 올까봐 더 신경 쓰는 거라면 그건 이미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니야. 정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도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도 고민하고 있었다. 진정한 서비스란 뭘까? 결국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정답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야.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지금처럼 이심 속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야.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지금의 친절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걸.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렸다. 늦은 시간, 거의 문을 닫을 때쯤 들어온 손님. 허름한 차림의 노부부였다. 직원들은 순간 긴장했다. 또 모두가 조심스럽게 도훈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도훈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다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배울 기회야. 그는 직원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번엔 진심으로 대하자. 레스토랑 라 르미에르의 회의실. 직원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어색하고 묘하게 무거웠다.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김도훈이 천천히 서류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새로운 서비스 매뉴얼이다. 직원들은 망설이며 종이를 집어들었다. 라 르미에르 서비스 매뉴얼. 모든 손님을 동일하게 대한다. 겉모습, 말투, 배경으로 손님을 판단하지 않는다. 손님이 원하는 것을 예측하고 먼저 제공한다. 모든 손님에게 VIP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민수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이제 공식적으로 봉사단체가 되는 건가? 박세영이 옆에서 피식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 이러다가 진짜 누구든 다 모시는 거 아니에요. 도훈은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직원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정민수가 마지못해 말했다. 근데 부점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손님 중엔 정말 별난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무례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똑같이 VIP 대우를 하라고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박세영이 손을 들었다. 그럼 만약에요. 어떤 손님이 막무가내로 무례하게 굴거나 우리를 하대하면요. 그래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야 해요. 도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손님의 태도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 그럼 무조건 참으라는 거예요. 도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참으라는 게 아니라 손님과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감정을 섞으면 그 순간 이 레스토랑은 더 이상 품격 있는 곳이 아니게 돼. 직원들은 묘하게 설득당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민수는 여전히 미심쩍다는 듯 말했다. 근데 솔직히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해도 실제로 하면 쉽지 않잖아요. 도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교육하는 거야. 다음 날부터 도훈의 본격적인 서비스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직접 시뮬레이션을 시켰다. 자, 이번에는 손님이 무례하게 주문하는 상황이다. 정민수가 일부러 거친 말투로 말했다. 야, 여기 물 한 잔 안 주나? 서비스 수준이 왜 이래? 박세영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대응했다. 저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땡. 도훈이 손을 들며 끊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손님과 다툼이 되는 거야. 직원들은 미간을 찌푸렸다. 정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대놓고 무례하면 그냥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컨트롤하는 거지. 그는 직접 시범을 보였다.
손님이 화를 내면 우리는 차분하게 대답하면 돼.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물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직원들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박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 손님이 계속 기세등등해지는 거 아니에요.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돼.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 손님도 점점 차분해지거든. 정민수가 고개를 긁적였다. 뭔가 말은 되는 것 같긴 한데 해보면 알 거야. 며칠 후 직원들은 새로운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익숙하지 않은 친절함, 감정을 억누르는 태도, 모든 손님에게 같은 미소를 짓는 것.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기존보다 더 만족해하는 손님들이 많아졌고 불만을 제기하던 손님들도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직원들도 깨달았다. 이 방식이 더 편하다. 처음엔 억지로 하던 친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스스로가 변하고 있었다. 박세영이 속삭였다. 나 예전에는 손님이 짜증내면 나도 속으로 짜증났거든.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대응하니까 나도 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직원들은 점점 변하고 있었다. 도훈은 멀리서 직원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점에 선 것 같아. 저녁 시간 레스토랑 라 르미에르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제 새로운 매뉴얼에 익숙해져 있었다. 모든 손님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진심을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몇 주 전만 해도 혹시 저 손님이 또 창립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 속에서 행동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다. 바깥 공기가 싸늘하게 스며들며 허름한 차림의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다. 구겨진 셔츠에 바랜 점퍼, 낡은 운동화,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다. 한때라면 직원들은 긴장했을 것이다. 또 창립자분들이 변장하고 오신 건가.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박세영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노인은 어색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나? 물론이죠. 편하신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영은 부드럽게 안내했고 노인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주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정민수가 슬쩍 도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부점장님 예전 같았으면 다들 또 의심했을 텐데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쓰네요. 도훈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변화야. 정민수가 키득거리며 말했다. 그래도 만약 저분이 진짜 창립자님이면 어떡하죠? 도훈은 팔짱을 끼고 노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지. 노인은 조심스럽게 메뉴를 훑었다. 가격이 좀 있네. 그의 목소리에 직원들이 반응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었다. 박세영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혹시 추천 메뉴를 원하시면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머뭇거리다 말했다. 가장 저렴한 걸로 부탁해. 박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판을 가리켰다. 이 메뉴가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가장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양도 넉넉하고 식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노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걸로 부탁하지. 박세영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도훈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음식이 서빙되었고 노인은 조심스럽게 한 입을 떴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박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입맛에 맞으세요? 노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참, 오랜만이네. 이렇게 따뜻한 식사를 제대로 대접받아 본 게. 노인의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직원들은 순간 울컥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손님은 창립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인물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손님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도훈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손님이 누구냐가 아니야. 직원들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고 있느냐야. 그 순간 직원들은 그가 말한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손님의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늦은 오후 레스토랑 라 르미에르는 저녁 영업 준비로 분주했다. 직원들은 이제 익숙하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어딘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문이 열리고 익숙한 두 사람이 천천히 들어섰다. 허름한 스웨터를 입은 할머니, 구겨진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할아버지. 직원들은 일제히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긴장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았다. 박세영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의심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이번에도 자리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편하신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들을 맞이하는 태도는 예전과 달랐다. 그날 직원들은 변장을 한 오너 부부를 의심하며 조심스럽게 대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그들이 누구든 어떤 차림이든 똑같이 맞이하고 있었다.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다. 한동안 조용히 식사를 즐기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야 우리가 원하던 모습을 보게 되는군요. 그 순간 직원들은 모두 그들의 정체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박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손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지요.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식탁 위의 물컵을 가만히 돌리며 말을 이었다. 처음 우리가 왔을 때 너희는 우리를 의심했지.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혹시 또 우리가 변장하고 왔을까 싶어 과하게 친절했어.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군. 그의 눈빛이 직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너희는 이제 손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고 있어. 그 말에 직원들은 가슴이 뜨끔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끄럽지 않았다. 그들이 변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식사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지갑을 꺼냈다. 오늘도 계산은 해야겠지. 그는 카드를 내밀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도훈은 단호했다. 손님, 저희는 돈을 떠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할아버지는 피식 웃으며 카드를 건넸다. 좋아. 그 말이 듣고 싶었어. 카드를 받아 결제를 진행하는 동안 할머니가 도훈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김 부점장님. 도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이제 점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직원들이 일제히 도훈을 바라보았다. 박세영이 깜짝 놀라 말했다. 네, 점장님이요? 할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가 이 레스토랑을 이끌어야지.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민수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우리 점장님은요? 할아버지는 옆에 서 있던 기존 점장 이상우를 바라보았다. 이상우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본사로 가기로 했다. 직원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본사요? 이상우는 도훈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너라면 이곳을 더 훌륭한 레스토랑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도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차분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앞으로도 우리가 언제든 찾아와도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에 도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저희는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조용히 웃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서비스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레스토랑을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직원들은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다 박세영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되는 거 아니에요. 정민수가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 이제 긴장해야겠는데. 그러나 도훈은 미소만 지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레스토랑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고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이제 진정한 서비스를 배웠고 그것을 지켜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였다. 레스토랑 라 르미에르의 변화는 단순한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던 직원들이 차츰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깨닫고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게 되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 이 드라마가 단순한 레스토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삶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나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혹시 중요한 사람일까 생각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던 이야기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